레필입니다. 8월 15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어제는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. 자, 코스피, 코스닥 오늘 아주 크게 좀 내려갈 뻔 했는데요. 다행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받쳐주면서 적정하게 내리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코스피가 좀 심각합니다.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또 그제에 이어서 또 아주 크게 2조 7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. 거의 뭐 합쳐서 3조 가까이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물량을 또 다 개인이 받아 준 것 같고요. 반대로 이제 코스닥 경우는 외인이 좀 샀지만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계속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제 이번에 이쪽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, 확실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증시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어놨던 그 지지 라인 자체를 하락 돌파를 하는 아주 큰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코스피의 앞으로의 그 흐름 자체도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21선, 61선, 121선을 다 하락 돌파를 해버리고 이제는 좀 아래 공간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. 이 공간 자체가 좀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,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예상이 좀 되어 가지고 어느 한 방향을 확신을 하고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봉도 마찬가지 하락이 되었고요. 그래서 분명히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했을 때 이런 큰 하락을 좀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여유롭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원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, 좀 받쳐주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반등을 좀 시켜주었지만, 한번 이제 코스닥이 크게 내릴 때 보면,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갔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며칠 뒤에 좀 크게 내리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렇게 꼬리 달면서 계속 이제 그 꼬리를 메어가는 그런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만 좀 많이 빠졌거든요. 지금 수량도 아까 보시면 금액을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,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진짜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를 제외하고 오늘 또 이렇게 2조 7천억을 매도했고요. 어제 2조 가까이 매도했고, 이걸 합치면 한 8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심상치 않게 지금 한국 증시를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.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 9월 9월 초라든지 8월 말 이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많이 내렸는데, 사실 실제로 보시면 해외 증시, 다우 나스닥이라든지 뭐 니케이 상해중합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.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내렸습니다.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던 그 환율입니다. 환율에 따른 좀 그런 움직임이고요.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종목이 좀 폭락을 하긴 했습니다만, 결국에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나가는 이유가 환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수치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을 하나씩 돌파를 하면서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.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인 환율 상승이 나오면서 원화 약세로 우리나라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지금 날이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종목 강세로 이런 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.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 코스피 코스닥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유럽 증시는 다 선물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,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좀 별개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채권 수익률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명히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상승이 나올 텐데, 그 금리 상승에 따른 이 환율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.
네, 여기에 대해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만큼 증시 움직임이 중요한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HMM 보겠습니다. 39,150원, 1,500원 하락해서 3.6% 내렸습니다. 시간 외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고요. HMM도 전체적인 증시 하락 자체를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. 시간 내 단일가는 38,900원으로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었고요.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파업에 대한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띠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차트를 보게 된다면 네, 쌍바닥 정도를 다지면서 이제 주가를 좀 받치는 듯 했습니다. 그러면서 21선 위로 뻗어나가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눌리는 모습이고요. 지금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이제 주가 자리를 잡고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거래량 자체는 이제 크게 뭐 터지지 않는 선에서 네, 계속 뭐 어느 정도 작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. 지금은 뭐 딱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21선 자체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1선을 좀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. 주가가 여기서 좀 치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확실히 이제 파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121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위로 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주봉이라든지 뭐 월봉이라든지 모든 이제 이평선들이 좀 하락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확실히 이제 월봉도 좀 4개월 정도 연속으로 좀 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3개월 정도죠. 네, 떨어지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긴 저항대를 한 번에 이제 뚫고 나서 좀 이제 고점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빨리 이제 이런 코스피라든지 전체적인 증시도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HMM도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줘야 확실히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. 투자자도 한번 보겠습니다. 투자자는 이제 네, 8월 13일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좀 해서 하락을 한 것 같고요. 163만 주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좀 하락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, 기관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이제 매수를 좀 했죠. 네, 매수를 좀 했는데 확실히 조금 이 매수세가 좀 부족한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수를 좀 해줘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뭔가 매수를 하는 세력이 보이진 않고요. 연기금이 다행히 계속 이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고 봅니다. 그래서 HMM이 좀 주가가 눌러지는 타이밍을 타서 지금 이제 10만 주 이상씩 계속 이제 좀 매집을 하는 모습인데요. 이런 연기금이 계속 붙어주면 좋을 것 같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매도 잔고라든지 이런 잔고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잔고도 좀 확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.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HMM의 이제 공매도 잔고를 이게 아니죠.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또 증가를 했습니다. HMM 네, 1650만 주까지 또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. 계속해서 이제 좀 감소를 했는데요. 이 증가를 하는 선에서 점점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크게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공매도가 계속 상환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공매도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1600 이 후반 1650만 주 정도면 지금 주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6천억 이상, 네, 7천억까지도 공매도 잔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한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계속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래서 HMM의 이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.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해서 이제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좀 상환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상환이 되지 않습니다. 지금도 보시면 5170만 주 정도로 상환이 많이 되지 않고요.
여기서도 5200만 주, 300만 주까지 증가를 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듯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빨리 좀 상환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시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의 163만 주 추정이 나왔는데요. 지금은 외국인 당일 164만 주 정도 되었습니다. 조금 더 하락이 나왔고요. 네,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유율 자체도 9%, 네, 9.09%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모습,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도로 HMM 보고요. 기사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HMM에 대해서 볼 게 별로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운임료가 또 올랐습니다. 네,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. HMM 파업 전후는 걷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,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왔고요. 지금 HMM의 상반기 실적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2020년 상반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1367억이었는데 2021년 상반기에는 2조 4082억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이 올라갔죠. 그래서 HMM 자체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유지를 일단 할 겁니다. 3분기도 이미 그 SCFI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,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선박들이 지금 신규 건조된 선박들이 3분기 중간에 이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3분기도 이제 계속 높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.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충분히 계속 실적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왜 이제 노조 쪽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우리의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느냐. 그래서 임금 25% 인상을 재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측에서도 지금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고, 그 다음에 실적이 지금 올해는 잘 나왔지만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도 좀 부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낮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둘이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이제 그 협상이 잘 안 되어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고요. 이게 4차 협상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에 대한 위기 고조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협상도 좀 진행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.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다. 그 다음에 SCFI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그림에 잘 나와 있듯이, 네, 지금 저번 주에 또 상승을 했고요. 네, 지금 보시면 4281 네, 포인트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13주인가요? 계속 이제 연이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. 자, 상하이 이렇게 운임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컨테이너선 하나당 매출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HMM의 3분기, 4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파업이 진행이 된다면 3분기라든지 4분기의 그 실적이 모두 좀 좋지 않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빨리 이제 파업이 잘 해결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SCF에는 계속 올라갔고 3분기, 4분기 실적은 그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, 하지만 이 파업이 좀 잘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여전히 이제 HMM이 지금 전체 증시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좀 이제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아까는 이제 마지노선인 121선 정도를 좀 지켜주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네, 이렇게 121선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